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아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아가방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저출산 대책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. 지금 그 기존에 아가방도 그렇고 이런 저출산 그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고객이 되는 이 유아의 탄생률이, 그러니까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더 적은 수의 그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고가 위주로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,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은 그대로 소비가 이어지지만 이 중산층이 그러한 고가의 유아용품을 사용하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이 성장성, 즉 성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최악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아가, 태어나는 유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보였죠. 결국은 2014년에 그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횡령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이 경영권을 중국 업체에 그냥 아예 넘겨버렸습니다. 그도 그렇게 국내 시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해외 시장에 나가는 것도 제약이 되다 보니까 아가방으로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좀 그 시장 자체가 워낙 뭐 많은 인구 대국이다 보니 중국 쪽으로 넘기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회사 경영권을 매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 이후로도 아가방은 이 성장에 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 중국의 이제 모회사인 랑시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아가방 브랜드를 도입해서 이 해외 브랜드를 갖고 중국 내에서 이게 뭐 매출 외형이나 이걸 키우는 데는 좀 제약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. 자,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앞에서 보시면 세계에서 그 전 세계에서 최악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인구 소멸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, 이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이 요번에 확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올해 16조 1000억보다 한 20% 늘어난 19조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 늘어난 이 22%중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자금들이죠.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이 예전에 2022년부터 2024년 이게 이 부모 공동육아 휴직제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공동육아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워낙 애가 안 태어나다 보니까 애를 낳지 않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 애를 낳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. 이게 이제 이 양쪽 부부가 6개월씩 공동 휴직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+6 이게 휴가제는 그 되게 힘든 것이죠.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그만큼의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요번에 2024년 출산 육아 관련 정부 예산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예산안이 이제 22%가 늘어나게 된 건데, 가장 크게 늘어난 게 이제 주택구입, 전세자금 융자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.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만큼 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. 뭐 이게 이제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 2라는 비난을 받았죠. 왜냐면 이 실제로 이 대출이 거의 대부분 예산을 금세 소진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.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한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다 이 대출을 받아서 그 굉장히 큰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. 집을 사는 데 있어서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이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나중에는 이 부부들이 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
그 리스크도 또한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발주처가 되고, 아가방이 여기서 이제 생산 발주를 해서 이 외부 협력업체들, 즉 생산 공장들이 이거를 이제 상품이나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이 유아복이나 유아용품들을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체인점이나 백화점, 할인점, 온라인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, 일부는 해외 수출도 하는데, 아방 같은 경우 중국의 모회사가 랑시그룹이라는 데이기 때문에 중국에 판매될 때는 중국 시장은 좀 특이하게 이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중국 랑시그룹을 통해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가방의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국내에서, 국내 브랜드, 국내 유통에서 발생을 합니다. 아가방과 디어베이비, 에뚜와 또 푸토 같은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, 올 상반기는 83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해외 매출은 2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보다 매출 내용은 소폭 줄어들었고,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나름대로 이제 경영 관리가 잘 돼서 원가 관리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고, 판관비 관리를 좀 잘한 것이죠. 즉 비용을 많이 줄인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금융 수익이 발생하고, 또 이 기타 수익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은 60억을 달성했습니다. 이거는 이 영업 수익과 비교해 봐서 뭐 60억이면 뭐 적정하게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전년 동기 54억 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서 한 6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의 뭐 10%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순이익을 내는 장사는 잘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랑시코리아가 이제 중국 랑시그룹의 한국 지사인데, 여기가 최대주주 있고 이게 26.5% 정도 됩니다. 최대주 지분이 30% 미만이기 때문에 좀 적다는 느낌이 들고, 전체 소액주주들의 이런 유통 가능 주수가 69%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시장에 풀려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요번에 이 아가방은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50억을 주식을 사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NH투자증권과 계약을 맺었고, 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174만 주를 사겠다고 했는데, 실제로 이 자기 주식 취득은 신탁 계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쉽게 이게 다 취득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일부러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서, 이에 대한 부분은 즉 그 전날 얼마의 가격이 얼마까지 뭐 몇 주 정도 사겠다라는 거 신고한 거 그 수량대로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버리거나 하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계약 기간 동안 이 50억이라는 그 신탁 계약 계정에서 주식을 다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탁 계정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이 50억이 모두 주식을 사지는데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5,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현 주가가 이 아가방의 가격보다는,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. 그래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지난 대선 때 이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, 그 이후로는 이 역시나 이제 저출산 같은 이런 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대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현금을 푸는, 그나마도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재정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것이죠. 물론 이 아가방이 취급하고 있는 유아동복 이쪽 의류 쪽이고, 또 아동복이나 이런 그 아동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의 이제 이 생산이나 이제 판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다 부동산 대책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, 그래서 이 아가방 컴퍼니가 수혜를 받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한 50억 정도 자사 취득 계약도 했고,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최소한 2분기 실적까지는 주가가 좀 회복돼 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아가방 컴퍼니가 요즘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특히 이런 유아복이나 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주가가 센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이쪽에다가 저출산 대책에다가 뿌리겠다는 건데 이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 신혼부부들이나 첫 아이를 낳는 이 저출산 가정들에 대한 이 현금성 지원이나 또 이제 이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이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이탄으로서 결국 부동산 투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아가방 컴퍼니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수혜를 받은 데는 제한이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나마도 정부가 실제로 이제 돈을 투자해주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중에서도 그나마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저출산 대책이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아가방 컴퍼니 말고도 다른 저출산, 육아나 보육 이런 아동에 대한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그나마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이 이런 쪽에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텀이 지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예전에는 경기 침체에 이런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요즘 같으면 이제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뭘 하겠다 해도 그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만 실제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지난번 윤석열이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해외 많이 다닐 때 결국은 해외 순방하는데 뭐 해외여행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그 부처들의 예비비를 끌어다 써버렸죠. 그것처럼 말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에 실제로 돈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. 내년에 예산이 더 타이트하겠지만 그나마도 이 저출산 대책만큼은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대부분도 역시나 이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이나 이런 전세 대출 자금 이런 쪽에 이제 편중이 돼서 결국은 집 사서 그러니까 돈 빚내서 집 사라 투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